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제2편 사설을 이야기하다의 마지막 챕터 도서관의 조직 업무 편람의 두 번째 시간 도서관 조직의 재해석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서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도서관 조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부서 이름들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제 경험을 조금 오늘 얘기를 나누자면, 제가 90년대 중반쯤 도서관에 부관장으로 들어가서 2000년 될 때까지 이제 도서관 관장까지 하고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면 도서관 조직은 상당히 기능화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러니까 도서관이 크면 클수록 더 기능화되어 있고, 어느 조직이나 조직이 커지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도서관이 효율성을 전제로 분화되기 시작하고 계층 구조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을 하다 보면 일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일의 노하우가 축적되는 숙련성이 이제 요구되어지게 되고, 그 숙련성을 담보로 얘기를 하다 보면 조직이 하나하나 기능화되고 포인트화 되어지는 거죠. 딱 콕콕 집어서 일이 진행되죠.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이 생기고, 그걸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상위 기관들이 생기면서 일이 이제 모이죠. 모인다는 얘기는 저 탑 매니지먼트에서는 전체를 관장할 수 있고 전체를 그려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걸 분업화 시켜서 쭉 쪼개 나가는 게 기존의 조직 구조였고, 도서관 조직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이제 조직을 기능적으로 세분화시킨 것이 이제 수서 업무, 넓게 보면 그 회계 관리와 그 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 정리 업무, 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열람 업무, 지금으로 말하면 서비스 조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도서관 조직들이 이름을 조금 여러 가지 바꿨지만 크게 이 세부적인 기능으로 나누어 있고, 좀 작은 도서관들은 그중에서 이 회계 부분 업무가 빠져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관리를 한다든가 청사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 목적 부서가 좀 상위 기관 쪽으로 올라가 있고,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라는 공간 안에는 정리 업무하고 열람 업무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도 이 회계 업무라든가 관련 업무가 일부 들어오니까 이 정리 업무라는 부서가 좀 그렇게 이상한 구조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업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정리 업무는 없어지고 정리 업무가 사업 부서가 되는 거겠죠. 주어진 회계 예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여기서 이제 평가하고 결과를 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이제 사서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공도서관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람 업무라고 맡은 부분들은 이상하게 변질되어진 것이, 도서관의 가장 핵심 부서가 열람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에도 불구하고 실은 열람 업무가 가장 비전문적 조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숙련자들, 소위 그 비사서 출신, 비사서들이,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들이 맡고 있는 그냥 관리 업무 정도가 지금 열람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서 중심되어 있는, 과거 같은 정리 업무를 맡아야 할 부분이 이제 전반적인 그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대외 관련된 업무들이 많고, 도서관의 이제 하부 구조들,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작은 도서관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것을 관리하는 일들, 기타 뭐 문화 프로를 운영하는 데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그 역시 기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사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을 놓고 보면 이들에게 서비스 업무가 주 업무가 되고 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의 업무는 그런 행정적 편익을 운영하는 쪽의 일들을 맡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구분되어지는 거죠.
이제 관장사나 이름을 팀장이라고든 이제 과장급 직원이 되었던 명칭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관장급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과 그 밑에 이제 그 부를 담당하고 있는 자기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담당관들이 있죠. 주무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주 역할은 뭐냐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작은 도서관을 관리한다든가 뭐 행사를 전개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뭐 주 업무가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 행정 업무를 포괄하는 것들이 이제 그네들의 역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도서관에는 전산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으니까 그런 전산 시스템을 뭐 운영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약간 잡다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행정 업무로 아예 구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람 업무는 이제 사서 선생님들이 경우에 따라 파견 나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대출 반납을 관리하거나 열람실에 이제 시를 통제하는 업무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배열하고 하는 작업들, 뭐 그런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옳으냐? 좀 아까 얘기한 연장선상에 보면 조금 큰 조직 가면 그것이 이제 부서로 확정되어서 수서, 정리, 열람 이름을 뭐로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도서관 부관장, 관장 하던 시절이 아마 도서관계의 또 새로운 하나의 변화 시점이지 않았을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도서관이 이제 도서관 관리 책임을 이제 한국 사람들 손으로 전부 일제시차에서 넘으면서 이제 전쟁까지 겪고 나다 보니까 도서관 환경이 참 열악했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게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성숙된 공간의 문화적 기반을 구성하고 같이 성장해주는 공간이 되는데 그 기반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많이 붕괴된 속에서 그것에 힘을 쏟을 만큼 국가 경제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결국 도서관은 그 명목상에 우리가 부설 무엇을 두어야 하니 뭐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 뭐 여러분 혼자 사는 1인 가정들을 놓고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을 겁니다. 집을 하나 구하고 들어가면 그 집은 집이라는 형상 때문에 필요한 가장 최소 단위가 뭐냐면 화장실이 필요하고 부엌이 필요하고 뭐 안방 그 잠자고 살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미니멈 3개의 공간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 화장실은 꼭 필요한 공간이지만 부엌은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살림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부엌이 쓰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엌 없이 우리가 외식을 한다든가 배달 음식을 먹는다든가 하면서 거의 부엌이 죽어가는 꼴처럼 도서관 역시 국가기관에 있어서 그 서비스기관, 문화기관에 있어서 도서관이 맡은 역할은 분명히 도서관 자기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구조가 도서관을 제대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는 주로 자기 책을 들고 와서 공부하는 취업 공부를 한다든가 고시 공부를 한다든가 뭐 입시 공부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었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들일 수 있는 도서 구입비도 거의 뭐 바닥인 상태인 것이고 거기 사서들도 정규 사서를 배치하기보다 그냥 행정직원들이 가서 있으면서 사서 연수를 받는다든가 하는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을 했고 그 출발 과정에 제가 볼 때 가장 더 심각했던 문제는 이거는 제가 선배 사서 선생님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만 해방이 되고 도서관을 인수받고 했을 때 과연 도서관의 전문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을까라고 보면 그들이 도서관에서 맡았던 역할들이 평사서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정도 높이에서 도서관을 인수받은 것 같습니다. 그 윗 계열들은 전부 일본 사람들이 장악했을 것이고 또 일본식 도서관을 운영했을 것이며 지금의 일본 도서관을 보면 알다시피 일본식 도서관은 전문성이라든가 사서의 어떤 기술적 우월성보다는 사서에게 상당한 그 서비스 정신, 그러니까 친절함, 말 그대로 그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전방에서 일하는 민원 그 취급 기관 정도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의 역할이 우리가 서양에서 배운 도서관 교육과는 전혀 다른 양태의 도서관이고, 그것에 대한 경험조차도 고급 도서관 직원이 아닌 좀 하급 도서관 직원들의 역할과 기능에만 충실했던 사람들이 맞다 보니까 도서관의 문제는 그대로 의욕과 그냥 젊음만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책을 많이 사고 싶어하고 책을 정리하고 싶어하고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그 핵심적인 영역에만 관심을 가졌고, 왜 그걸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보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지키는 정도 일들.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쭉 왔겠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한 80년대 들면서부터 이제 컴퓨터 기술이 인터넷망 이제 서서히 보급되어지고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정보 처리가 상당히 이제 개방되어지고, 그 이제 보편화되어지기 시작한, 소위 민주화되기 시작해서 누구나 다 그런 기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서관 사서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를 모색하던 시절이 이제 90년대 들면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도 제가 그 시점에 도서관 부관장 관장을 하면서 이제 도서관 개혁과 변화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고, 그런 사서 선생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학 도서관들은 이제 기능이 서비스, 연구, 정보 서비스를 좀 중심축으로 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무렵부터 도서관 전산화가 시행되어졌고,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쪽에도 그런 전산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졌는데,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을 갖자면 공공도서관의 전산화 프로그램들이, 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능과 서비스를 그대로 전산화하려고 하지 마라. 전산화라는 것은 우리가 전산화를 도입하고 전산화를 실현하려고 했을 때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야 하는 걸 한번 상상해보자. 전산화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최적화시키고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서 노력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 이제 기술적인 한계를 맞게 되고, 그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산이라는 기술을 도입했을 때 비로소 성과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전산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잘 슈트업 시킬 수 있을까가 중요한 얘기가 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 서비스는 아까 말한 그런 맥락 속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하는 일들도 기능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능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진 속에서 전산 업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친구라든가 전산학을 하는 친구들에게 조금 안 좋은 말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전산 기술, 프로그램 기술은 있지만 이것을 차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처리를 그대로 전산기기로 옮기는 작업만 하게 된다. 전산이 갖고 있는 기술력도 제대로 100% 발휘하지 못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구현하지 못하면서 어정쩡한 전산 시스템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하고 현장 직원들하고의 소통 부재다. 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반영해달라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막무가내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옮겨달라 얘기하고, 전산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전산 기능을 제대로 못 쓸 텐데 함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몫이 없지 않아 있다.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전산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리어 이분들이 앞장서서 도서관 전산화의 기능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OCLC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중앙에서 카탈로깅을 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네들이
미국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 많은 인력들이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기니까 그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카탈로그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실은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업무에서도 그 정의 업무는 단위 도서관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합화되어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사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그 중요성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 오리지널 캐탈로깅하는 사서들이 거의 없는 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의 사서 숫자가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게끔 되다 보니까 사서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 처음에 부관장 갔을 때도 도서관 전산화 문제 나왔을 때 내 개인적으로는 급한 일은 아닌데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그 시점에서 제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 분류 목록을 외부 용역을 주겠다. 펄쩍 뛰죠. 그 일을 왜 외부 용역을 주면 우리의 핵심적인 일인데, 아니 내 생각에는 분류 목록은 수단일 뿐이지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이 부분을 빼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사선생들이 겁을 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분류 목록을 빼고 나면 자기들 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도서관에서 분류 목록을 빼고 나니까 전문 사서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없지요.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온 것이 그런 역효과일 수도 있겠다.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과정이 자기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일? 근데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문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속에서 문화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지역사회의 그런 문화 운동가들에 의한 어떻게 그들의 밥벌이 수단 정도로 그치고 사서는 그냥 관리자 입장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간판은 사서를 달고 있고 자격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이 하는 일이 진정 사서 업무인가에 대한 자기 반성도 굉장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업무 분장에서 역할들이 과연 사서의 일인가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많은 도서관들이 문화 프로그램 운영한다면서 사서들이 동원되어지는데 답답한 건 뭐냐면 그네들이 하는 일이 행정 보는 일과 비슷하다는 거죠. 요즘 또 보면 행정하는 분들에서 뉴스 시간에 나오는 가장 불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서 건축물에 허가가 났는데 허가 난 것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 말은 간단합니다. 관리 인원이 부족해서 현장에 나갈 수가 없는 현실임을 좀 이해해 달라. 그래서 안 보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서류만 갖고 결정한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과연 그 역할의 주 기능이 뭐니 했을 때는 현장에 가서 보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또 하나 그만한 역량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역량이 되는 사람을 데려다 두면 이 사람은 일 진행이 많이 느려지겠죠. 근데 일 처리할 일은 많고 하면 차라리 단순한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냥 행정 절차상 서류에 하자만 없이 진행되어진다면 외부 전문가들의 말을 그냥 인용하고 그걸 정거로서 오케이 하는데, 외부 전문가가 내가 제대로 통제하고 있고 제대로 검증한 전문가인이에 대한 반성이 따르는 거죠. 똑같은 얘기들이 도서관에서도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 프로그램을 우리가 왜 하는가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가와 거기에 어떤 고객이 오는지와 고객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는가라고 놓고 보면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역량도 없고, 결국 누군가가 손에 쥐어준 프로그램에 따라서 섭외해서 진행되어지는 절차상의 결과만 우리가 내고 있다. 그래서 과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도서관 조직이 옳으냐? 대학 도서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학 도서관이 학과 중심의 전문성을 좀 담보한 사서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이 도서관 전체를 담당해주는, 쉽게 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원퍼슨 라이브러리 개념입니다. 사서들을 학과 중심의 전담 사서를 쭉 배치를 하면 실은 이 사서 한 명이 도서관 개념이 돼야 합니다.
그 학과 선생님이나 그 학과 학생들은 이 사서 선생님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 이 사서 선생님은 소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학과 선생님들이 무엇인가를 사달라면 사주고 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주제에 관련된 그 목록만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든다거나 그 담당 교수들과 소통을 원활히 한다든가 하는 업무에서는 많이 소극적이라는 얘기죠.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했을 때 제일 답답한 거는 사서들이 그런 교육을 못 받았다는 것이고 현장 교육을 그 학교에서조차도 아까 공공도서관 얘기를 한다면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뭘 받았니? 라고 물어보면 4년 졸업한 동안에 한 과목? 그 한 과목도 그냥 향토 문화, 향토사, 향토 자료의 중요성, 아카이빙의 필요성 정도만 설명되어주고 넘어가는 것이지 실제 그 지역사회의 향토 자원, 휴먼까지 포함한다는 어떤 문화가 발전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예술가가 있고 문화예술만 합친다면 그 다음에 상공업을 하는 곳이라면 그쪽에 장사하면서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에 대한 시장조사라든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예서 공공도서관 중 그 지역사회 꽤 큰 공공도서관이고 산하에 한 7, 80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재밌는 건 뭐냐면 한 명의 사사가 7, 80개의 작은 도서관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은 예산을 내려놓고 예산을 짜기 위해서 제안서를 받고 제안서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안서 평가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감사하고 결과 보고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내가 작은 도서관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내고 설명하고 보여주기식 사업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1년 동안 저는 실적 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도서관이 되었던 도서관이 되었던 그게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사는 주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고 그만한 피드백이 축적이 되어지는 공간이 되었는데 과연 그럴까? 자기 반성하죠. 근데 내부 사서들은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 역할이 그러고 조직이 그러고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서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진짜 사서를 관리하는